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영어학원에서 양정고 1학년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1학기 기말고사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우리 학생들이 2학기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같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1학기 중간고사와 거의 같은 정도로 범위가 포함이 됐습니다. 교과서 2개 과에 부교재 총 6개강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지문 추가로 시험 범위에 들어갔고 외부 지문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비율과 문항수도 1학기 중간고사와 거의 흡사합니다. 외부 지문이 2문제 선택형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교과서와 부교재 총 6문제가 나왔는데 각각 2문제와 4문제 이 비율도 기존 시험과 동일합니다. 전반적인 교과서나 부교재, 모의고사 문항 비율도 거의 흡사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역별 출제 유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교재가 범위가 좀 많고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2문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험 범위에 총 4문제, 4지문만 들어갔기 때문에 모의고사 범위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는데요. 어법 그리고 무관한 문장, 그래서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된 편입니다.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1학기하고 그 중간고사하고 좀 대체로 비슷한데 이 지칭어 추론이 외부 지문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약문도 한 문제 있었고요. 자, 이번 시험이 그래서 어땠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휘 문항이 유지가 됐습니다. 예전에 양정고등학교가 부교재로서 어휘 교재를 별도로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각 시험 범위가 매번 설정이 되고 그 시험 범위 안에서 선택형 총 5문제가 오직 어휘만 물어보는 어떤 예문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단어 혹은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어휘 전용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출제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어휘 부교재를 학교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론 중간에 잠깐 다른 학년에서 출제가 된 적이 일부 있었지만 대체로 어휘 전용 문제는 안 나오고 있다가 이번 1학년 시험지부터 비록 어휘 부교재는 따로 없지만 다시 어휘 전용 문항이 부활을 해서 지난 중간고사, 이번 기말고사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에서는 5문제, 기말고사에서는 4문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줄고 또 문제의 그 배점이 아주 높지가 않아서 난이도가 엄청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존의 학생들에게 제시되었던 교과서와 부교재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던 단어들 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별도의 문항으로 그러니까 지문을 활용해서 어휘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다른 예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이런 방식이 이번 1학년들 1학기 내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학기에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정고 친구들은 아무래도 평소에 어휘 학습에 조금 더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별도의 어휘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는 게 아니어서 학습 부담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배점도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감점이 생겼을 때는 조금 더 우리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어휘 관련 이 어휘 전용 한 4-5문제 정도 출제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모든 문제를 꼭 맞는다는 느낌으로 내신 대비할 때 어휘 학습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양정고의 이 문제 출제 유형은요. 이 전형적인 수능 영어 유형이었습니다. 빈칸이라든지 데이 찾기라든지 간접쓰기라든지 요약문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수능 영어에서 요구하는 그런 전형적인 유형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기말고사, 사실 중간고사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기말고사 문제에서는 기존의 양정고에서 출제되던 것과는 약간 다른 스타일의 선택형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물론 학생들이 배웠던 지문이기는 하지만 그 지문을 쭉 두고 이 지문의 내용을 읽고 그 읽은 내용을 기반으로 추론을 해서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네. 그래서 단순히 이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 내용 일치 불일치 식으로 선택지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이해를 기반으로 한 번 더 추론을 해서 이 지문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잘못 이해 내지는 설명하고 있는 선택지를 찾는 뭐 그런 추론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기존의 양정고에서 출제가 되었다기보다는 인근 다른 학교에서 출제가 되었던 그런 유형과 좀 흡사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형적인 수능 유형으로만 문제를 풀어내는 거는 우리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지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처음 보는 내용의 어떤 선택지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지문 내용 이해를 기반으로 그 추론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들, 잘못 표현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답을 찾는 연습.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뭐 이런 유형, 저런 유형이 이 지문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정도로 공부를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지문에 대한 더 심오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추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기존의 이 선배들 양정고 시험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이번에 눈에 띄는 포인트입니다. 빈칸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존의 양정고 시험은 학생들에게 제시된 지문 내에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더라도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변형하지 않고 원래 있던 표현 그대로를 빈칸 정답으로 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변형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중간고사도 그렇고 이번 기말고사도 그렇고 우리 1학년 시험들 보면 빈칸 추론 낼 때 빈칸을 만들어두는 그 위치에 원문을 그대로 활용해서 정답 선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방식의 표현, 다른 단어, 다른 구성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원문과는 다르게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빈칸 문제의 난이도가 기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1학년들은 그 이전 선배들과는 다르게 이 영어 시험에서 풀어야 되는 문항수가 약간 증가했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라서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시험이 굉장히 시간의 초를 다투는 긴장된 순간이고 사실 그 한두 문제 정도의 길이 차이가 우리 학생들에겐 좀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약간이라도 변형해서 출제를 했다라는 건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대비를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시간의 로스를 최소로 할 수 있으니까요. 외부 지문 난이도 약간 증가했습니다. 사실 문항수는 기존과 같고 뭐 엄청 두드러지게 달라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길이가 약간 늘고 또 마지막 문제가 이제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돼서 요약문으로 완성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죠. 이 글의 출처를 찾아보니까 기존에는 외부 지문 문제를 낼 때 어떤 그런 외부의 어떤 문제집 혹은 EBS 이런 다른 문제집의 문제를 이렇게 발췌해서 가져오는 경우들이 사실상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발췌를 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어떤 기사 내지는 저널 이런 글 하나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직접 요약문으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1학년 시험에서는 유독 보인단 말이죠.
내신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미묘한 차이 변화도 꼭 유념하고 있다가 준비를 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놓치는 부분 없이 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중간고사일 때는 이 문장 완성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많았어요. 이번 기말고사보다는. 근데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뭐 이렇게 해석으로 정답을 채우는 것도 있고 그런 문장 완성으로 정답을 구성해야 하는 것들이 약간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중간고사 대비해서는 서술형 문항 자체들은 조금 더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물론 이제 어법의 어떤 그 가정법 if 생략해서 주어 동사 위치 바뀌는 도치 구문을 가지고 활용해서 문장 완성된 부분, 그게 약간 난이도가 우리 1학년 학생들한테는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중간고사보다는 비교적 평이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지난 중간고사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그렇게 크게 다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떤 학생들은 조금 더 쉬워졌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는데 막상 학생들 점수가 발표된 걸 보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 전반적인 난이도는 비교적 유지가 되었다. 그런데 서술형이 약간 쉬워졌지만 선택형에서 조금 더 기존보다 어렵게 내는 문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떤 등급 점수대는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어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된 편은 아니긴 합니다. 기존의 양정고는 선택형에서 어법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출제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번에 어법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온 편은 아니고 특히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어법에서 틀린 거 3개 고르기, 이게 이번에는 조금 축소돼서 나왔죠.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법 문항의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선택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고르기 문제는 여전히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 서술형 문장 완성에서 어법의 어떤 특수한 부분, 그런 도치라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장 완성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양정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만 결국 최상위권에서 문제의 변별력을 낼 수 있는 것은 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남학생들이 또 아무래도 어법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법이 본인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싶으면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는 이런 방학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진지하게 다뤄볼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법을 따로 공부할 시간은 없어요. 그냥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 어법 관련된 기본 개념서 하나 선정을 해서 꾸준하게 공부해보는 거, 저는 그거를 너무 적극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입니다. 사실 앞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는 외부 지문의 비중이 아주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특성상 시험이 거듭할수록 외부 지문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부 지문에 대한 적응력은 충분히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어법을 제가 아까 이제 학생들 성적의 어떤 변별력이 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못지않은 변별력의 요소가 이 외부 지문입니다. 최상위권, 그렇지 않은 친구들 외부 지문에서 점수 많이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번 1학년은 사실 여태까지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다른 학년들, 선배 시험들 봤던 거 생각해보면 외부 지문을 선택형에서만 내는 게 아니라 서술형에서도 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여기서 분명히 감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2학기 혹은 2학년 시험에서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 미리 염두에 두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문장의 서술형, 어법 관련 연습이죠. 제가 이제 아까 문장 완성에서 어법 개념 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하나 출제가 돼서 우리 학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꼈던 지점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어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서술형으로 낼 수 있는 것 역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포인트 잡아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집중 연습을 하는 거 언제나 항상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형적인 수능 유형이었던 이 양정고 내신 문제가 다소 수능 유형보다 조금 더 딥한 사고력,
추론 능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문 하나를 물론 단순히 외우고 암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지문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이 지문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어떤 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까지 생각을 연계해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전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의 난이도가 다소 올라가고 있다는 점, 외부 지문뿐만이 아니라 그 빈칸에 아까 원문이 좀 변형되고 있는 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문 하나를 단순히 그냥 눈으로 읽고 대강 내용을 파악해서 익숙한 느낌만 가지고 자기가 이 지문을 다 이해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더 깊이 있게, 더 여러 번, 그리고 그 지문 내에 있는 여러 내용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머리에 넣어서 개념이 통째로 지문으로 입력될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또 이런 거는 주변의 학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문에 대해 심층적 분석, 이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양정고 수업의 특징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렸던 이 지문에 대한 완벽한 분석, 이런 것들인데, 저도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제가 직접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을지, 또 선생님이 보기에 이 지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단 어법, 어휘, 이런 단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논리 구조, 그 다음에 지문이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생들에게 납득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법과 어휘죠. 저는 이제 모든 내신이든 일반 수능 대비 수업이든 어법과 어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법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원리에 기반한 근거를 두고 어법이 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가 영어에서 특히 단어, 어휘입니다. 그래서 평소 외우기도 싫어하는데 수업 시간에 최대한 학생들이 많이 기억에 남을 만한 어휘를 제시하는 걸 제 수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이런 것들은 평소에 연습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각 지문 유형별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학생들에게 쭉 진행을 하고 나면 내신 대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교 시험 특성에 맞춘 제가 직접 출제한, 제가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었고, 또 어떤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그런 방식으로서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 이런 피드백 과정을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소에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닌 그런 중간에 자신의 영어적인 기초 체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능 대비 수업, 평소 이런 방학이나 내신과 내신 시험 사이 그런 때에는 우리 학생들이 앞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각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읽고 답을 찾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게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각 문제 유형별로 이런 특징을 활용해서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서 학생들에게 꾸준히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을 또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게 어법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저는 꼭 주제를 물어봅니다. 어법은 사실 주제를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근데 그 지문이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문제 유형과는 상관없이 각 지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제를 찾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 문해력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평소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법과 어휘에 대해서 평소에도 강조하는 수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법이 어느 정도 개념적인 부분이 잡히면 이거를 독해에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수업 시간에는 각 문장을 요소별로 끊어서 보는 구문 분석, 이런 것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단어를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또 제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다 담당을 하는 선생으로서 사실 이 어휘에도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은 이런 어휘가 중요하고, 또 상대적으로 이런 어휘는 요즘은 조금 안 외워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어를 암기할 수 있게끔 수업 시간에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학생들 진학 지도도 좀 오래 담당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하고 마주하는 시간이 제가 더 많다 보니까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그 학생에게 필요한 어떤 진로법, 진학 지도에 관련된 요소들, 이런 것들도 수시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 수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양정고 1학년 기말고사 시험 분석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